불면증은 현대인들이 자주 경험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패턴, 지나친 카페인 섭취 등 여러 요소가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리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업무를 마치면 늦은 시간까지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아리는 주로 SNS를 하며 친구들과 대화하고 유튜브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리는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그는 점점 피로가 쌓이고 일의 능률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리는 약속 장소에 늦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의 생활 패턴을 돌아보고 변화를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아리가 한 일은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만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그 시간에는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아리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시간에 침대에 들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함으로써 신체의 리듬을 조절해 나갔습니다. 또한 아리는 잠들기 전 카페인 섭취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커피를 좋아했지만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없는 허브티로 대체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잠자리에 들기 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운동도 중요했습니다. 아리는 매일 저녁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면서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몸의 에너지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주고 피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의 변화는 아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그는 점차 밤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아침에는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리의 이야기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불면증을 해소하고 싶다면 오늘부터라도 자신만의 수면 루틴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변화된 아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충분히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시골 마을에 장 건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진 영수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건강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통해 그의 장을 돌보고자 다짐했죠. 영수의 아버지는 평생을 농사꾼으로 살며 항상 채소와 곡물 위주의 식사를 해왔고 그는 아버지의 삶의 방식에서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앉아서 차 한 잔을 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영수야, 건강한 장이란 행복한 삶의 비결이지. 장은 우리 몸의 두 번째 뇌라고도 불리잖아. 어떻게 산을 돌보느냐에 따라 우리 모두의 삶이 바뀌듯이 장을 잘 돌보면 몸이 함께 변화를 느끼게 돼. 이 말에 영수는 장 건강에 대한 깊은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수는 우선 정제된 음식과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술이 너무나 발전한 현대사회에서도 우리의 몸은 여전히 자연 상태에 가까운 음식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복잡한 음식이 아닌 자연 그대로인 채소, 과일, 통곡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 다음으로 그는 물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은 장을 포함한 우리 몸의 모든 기관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영수는 매일 아침 큰 컵의 물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고 식사 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였죠. 이런 작은 변화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영수는 발효식품 섭취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등 발효된 음식은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소화 과정을 돕는다는 것을 알았죠. 특히 어머니가 직접 담근 된장을 자주 먹으며 그의 몸은 점점 더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수는 스트레스 관리도 장 건강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유난히 일이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한 달을 보낸 후 그의 소화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명상과 산책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는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이득이 되었죠. 마을 사람들은 영수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면서도 작은 문제에 분주하지 않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고 영수는 마을에서 장 건강 워크숍을 열어 자신이 배운 것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영수는 현대의 스트레스 속에서도 건강한 소화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장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간단한 일상의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건강한 식생활, 충분한 수분 섭취, 발효식품의 섭취,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장 건강의 필수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수의 장 건강 여정은 그와 그의 마을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소중한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현대 사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두뇌 건강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보 과잉 시대에서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며 스트레스를 스마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뇌의 기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두뇌 건강에 좋은 습관을 들이고자 노력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식습관은 뇌력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몇몇 음식들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지목되는 것이 과도한 당분입니다. 설탕이 다량 들어간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뇌신경세포에 스트레스를 주어 인지 능력을 저하시키고 심하면 우울증 같은 기분 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식품에 들어가 있는 고과당 옥수수, 시럽은 뇌에도 해롭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뇌의 염증을 유발하고 뇌세포막의 유연성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는 뇌신경셀의 소통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 포장된 베이커리 제품들은 주의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나친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적당히 섭취할 경우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소비는 불안감, 수면 장애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카페인 민감도가 높은 사람은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의 체질에 맞게 적절한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고지방 음식입니다. 특히 포화지방이 많은 육류와 유제품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뇌로 가는 혈류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치매와 같은 신경통행성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불포화 지방이 많은 생선이나 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코올은 두뇌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나친 음주 역시 뇌세포를 손상시켜 기억력과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알코올 의존성은 뇌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음식들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인지하고 적당히 조절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들을 알고 나니 이제부터는 하루 한 끼라도 뇌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신가요?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당신의 두뇌는 누구보다도 빛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낮의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던 어느 화창한 오후, 작은 카페에 앉아있던 나는 친구 유나와 피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유나는 요즘 들어 극도로 피로감을 자주 느낀다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게 털어놓았다. 너도 나이가 들면서 그렇지 않니? 유나가 물었다. 나는 피식 웃으며 반문했다. 그래도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한 우리는 각자 집에서 찾아본 피로 극복 영양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유나는 핸드폰을 꺼내들고 피로에 좋은 영양소들에 대해 정리한 자료를 보여주었다. 첫 번째로 이름을 올린 것은 마그네슘이었다.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의 기능을 도와주고 에너지 생산을 돕는 중요한 영양소야. 유나가 눈을 빛내며 설명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 또한 이에 동의했다. 과거 어느 건강 프로그램에서 마그네슘이 부족할 경우 피로를 더욱 느끼게 된다는 것을 본 기억이 났다. 두 번째로는 비타민 B군이었다. 유나는 이 비타민 그룹이 신체 에너지 변환에 직결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라며 특히 B12가 체내 에너지 생산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했다. 나는 유나를 보며 감탄했다. 평소 건강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던 친구가 이렇게나 열심히 자료를 조사해온 것이 새삼 놀라웠다. 세 번째로는 철분이 있었다. 철분은 우리 몸 전체의 산소를 운반하는 데 필요한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철분이 부족하면 쉽게 피로감을 느끼지. 내가 유나를 대신해 그녀의 자료를 읽어 내려갔다. 철분 부족이 빈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에 유나는 잠시 침울해 보였다. 나는 그럴 필요 없다며 철분이 풍부한 식품들을 먹으면 된다고 위로했다. 네 번째는 코엔자임 Q10이었다. 나는 이 성분이 원래 몸 안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양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추가로 알려주었다. 비타민과 함께 먹으면 에너지 생산을 극대화할 수 있어. 유나가 덧붙였다. 사실 코엔자임 Q10에 대해서는 나도 깊이 알고 있었기에 설명을 듣는 내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오메가3가 심장 건강에만 좋다고 생각하곤 하는데 사실 피로 해소에도 유익해. 항염 작용 덕분에 피로를 덜 느끼게 한다고 해. 유나는 이렇게 말하며 기운을 내기 위해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를 먹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서로의 영양소 리스트를 보며 피로 해소의 대책을 구체적인 식단으로 옮겨보기로 했다. 유나는
각종 비타민과 오메가3 보충제를 샀다는 소식을 전했다. 나 역시 이 영양소를 포함한 다양한 식재료로 요리를 시도해볼 계획에 들떠 있었다. 우리의 대화는 그렇게 서로를 위한 응원과 다짐으로 마무리되었다. 카페를 나서며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오늘 배운 영양소들을 일상에 어떻게 잘 적용할지 기대에 찬 얼굴로 떠났다. 식습관도 단숨에 바뀌진 않겠지만 우리의 노력은 분명 그 어떤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 굳게 믿었다. 이후 몇 주가 흐른 지금 유나로부터 들은 피로감이 많이 줄었다는 소식은 내가 그녀에게 해준 충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해주었다.